인덕경 이나모리 가치호 2장 왜 경영을 하는가? 경영은 재능과는 상관없다. 경영자란 무엇인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다소 철학적이라 대답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질문이네요. 이 물음에 즉시 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이와 죽구에서 이나모리 철학을 얼마나 잘 소화하여 낸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을 척도가 될 테니까요. 저도 경영자로서 참 산전수전 다 겪어온 몸이니 조금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카모토 다카시 도쿄의 긴자에서 나의 프렌치, 나의 이탈리안 등 인기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나의 주식회사 사장이다. 어쩌면 북오프 코퍼레이션의 창업자라는 타이틀이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더 친숙할지 모르겠다. 사카모토 씨가 중고서적 판매점인 북오프를 가나가와현 사가미 하라시에 창업을 한 것은 1990년 기존의 헌책방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낸 밝고 넓은 매장 인테리어로는 순식간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카모토 씨가 사장과 회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매장을 국내외에 총 800개까지 확대하였고 2005년에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2년 후 2007년 시사주간지 주간 문춘이 북오프내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사카모토 씨는 매상을 허위로 부풀린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사가 보도된 다음 달 전격 사퇴했다. 이제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매상 부풀리기를 저지른 당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주간지에 제보를 했더군요. 액수로 치면 회사 전체 매출의 몇천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껏 부풀려서 기사로 내보낸 글이 된 거지요. 그 간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북오프의 회장직에서 내려온 뒤 사카모토 씨는 고뇌에 몸부림치는 날들을 보내야 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그런 가운데 그는 구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세이와 죽구를 열심히 드나들었다. 사카모토 씨가 세이와 죽구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95년으로 학생들 중에서도 꽤 고참에 속한다. 북오프의 성공으로 각종 매체에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이후에도 그리고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도 늘 세이와 죽구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이나모리 씨의 강의를 들었다. 북오프 비리 사건으로 인한 소란이 한창일 당시 사실 사카모토 씨는 3번이나 이나모리 씨의 상담을 하러 갔었다. 처음에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것이 아니라 도쿄의 드스라 사업소로 오라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서 찾아뵈었습니다. 자네는 세이와 죽구에서 그저 배우는 신용만 하고 있었던 겐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한 것인가? 하는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왜 그리 혼을 내시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요.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는 질타와 격려의 의미였다는 것을요. 고도의 진위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필시 자네 마음 속에
무언가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이네 하고요. 내 안에 무언가가 그리 만들었다. 그 말이 사카모토 씨의 가슴에 깊숙이 와 박혔다. 대체 무엇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피해자는 바로 나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노여운 마음을 억누르며 내 마음속 그 무엇을 매일같이 찾아 헤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이르렀다. 그건 역시 자만심이었을 테지요. 저는 부고프를 창업해서 도쿄 증권거래소의 일부에 상장시키고 시가총액 500억 엔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잘났다고 찢겨 세워주니 우쭐에 선 해져선 그만 겸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일수록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는 조심조심 나아가니 쉽사리 자만하지 않지요. 하지만 사건이 터진 당시에는 저 산 정상엔 선 상태였습니다. 부고프는 당시 일본 내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점하고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 진출한 부고프 매장들도 모두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리고 서적 판매로 쌓은 노하우를 다른 중국 물품 판매로 적용하여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의기양양하게 산 정상에 걸터앉아 술이나 마시고 있었던 거지요. 남에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다음번 도전할 산을 찾아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로 자만 때문이냐고 일부러 짓궂게 되묻자 사카모토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어떨까요? 정작 내가 나를 모르는 법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건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무언가 계기가 있었을 테고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 말이지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있지요. 스스로의 부덕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그저 제 탓입니다 해야 합니다. 이나모리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난에 직면하는 것은 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노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인간은 고난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한다고요. 사카모토 씨는 1940년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쌀과 보리를 도정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영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자금을 변통할 방법을 궁리했다. 여기 이 거래처에서 밀린 돈을 받아내면 월말에 은행에다 갚을 수 있겠군.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배경음악 삼아 바로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곤 했다.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카모토 씨의 머릿속엔 생활비는 자기 힘으로 벌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새겨져 있다. 셀러리맨 경험은 전무하다. 도쿄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가업을 도왔는데 농협의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해 나이 30에 집에서 독립했다.
그 후 오디오 기기 판매업이나 부동산 사업 등을 잇따라 벌여나갔다. 하나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그에게 그저 직장인이 전근 가는 느낌이라 한다. 스스로도 제가 뼛속까지 사업가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의기소침해하는 그 심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가 사업을 차리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이런 사고회로는 아무래도 저의 성장 과정 때문일 겁니다.